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 시청자 버몬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버몬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몬트님.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일단 많이 좀 떨리시죠? 어때요? 일단은 제가 되게 애청자입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통화하는 게 좀 신기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뭐 편하게 제가 다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자, 오늘 버몬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네,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죠? 지금 제가 살아온 시간대별로 현재부터 과거까지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오호. 그러면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끼리십니다. 버몬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형 뽑기가 되게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오, 그럼요. 예. 네, 거의 뭐 몇 미터마다 인형 뽑기 가게가 있을 만큼 유행하던 시절이었는데, 이때 제가 되게 친한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집니다. 술자리를 가지고 헤어지고 가는 길에 이제 집 방향에 같은 친구랑 가는데 저기 멀리 이제 인형 뽑기 기계가 하나 보여요. 네. 근데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일단 인형 뽑기가 깨끗하지가 않고 되게 녹슬어 있었고 안에 상품들이 되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딱 보기에도 뭔가 위화감이 들고 저렇게 더러운 게 왜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찰나 친구가 지폐를 흔들고 거길 뛰어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게임을 잘 못해요. 뭐 컴퓨터 게임 이런 것도 잘 못하고 보드게임도 못하고 이런 게임 쪽에 소질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술을 취했는지 이제 인형 뽑기를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넣고 뽑는데 희한하게 한 번만에 다 바로 뽑아요, 인형을.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런 재주가 있나 싶어서 그냥 보고 헤어집니다, 그날은. 헤어지는데 다음날 너 술 어제 많이 취했는데 괜찮냐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숙취가 있나 했는데 그 다음날도 답이 없고 셋째 날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이제 이 친구 어머니한테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요. 예, 친구는 좀 친하게 지내는 친구라서 어머니하고도 좀 벽 없이 지내던 그런 분이셨는데 제 친구를 이제 돌비라고 해볼게요. 돌비가 혼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죠? 3일 전만 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날 오고부터 다음 날부터 먹으면 다 토하고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는 겁니다. 3일 만에. 그래서 제가 바로 면회를 갔지만은 중환자실은 면회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어머니랑 밖에서 기다리는데 며칠을 기다려도 친구를 안 깨어났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90kg 가까이 나가던 몸무게는 50kg까지 빠져버립니다. 친구가 거의 뭐 미라 수준으로 말라버리고 그러고 있는 도중에 이제 거기 간호사 한 분이 친구 어머니한테 잠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무속인이신데 너무 좀 이상하게 들지 마시고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네. 말씀은 이제 아드님 침대 밑에 할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환자실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 할아버지가 계속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아니 그 무슨 황당한 소리냐 이랬는데 자기 어머니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좀 한번 말씀을 나눠보라 이렇게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의사도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말라가고 심지어 수액을 맞아도 다 토하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친구 어머니가 결국에는 무서워서 저한테 좀 같이 가달라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친구 어머니랑 같이 그 무당집을 갑니다. 갔는데 그 무당분이 그냥 이렇게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좀 있으면은 상 치르겠네, 송장 치우겠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어머니가 무시면서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좀 도와달라 하시니까 그러면은 너 최근에 집에 뭐 주운 물건 있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잘 모르시는데 저는 번뜩 생각이 났어요 그때. 아 인형 그날 이후로 그래야 된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인형 뽑기를 하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바로 가지고 와요. 한 15분 만에. 가지고 왔는데 진짜 그 인형을 딱 손에 쥐더니 무당분이 욕을 바로 하는 겁니다. 이런 씨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거 한번 잘 보라고. 그래서 이제 칼로 인형을 갈라요. 쭉쭉 찢습니다. 네. 찢었는데 인형 안에 원래 솜이 있어야 되는데 백발 머리카락이 가득 있는 거예요. 우와. 저는 그거 보자마자 바로 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 무당분이 하는 말이 이게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그냥 무작정으로 저주를 거는 거래요. 예. 그래서 거기다 침을 탁 뱉으시면서 이거 바로 태워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무슨 아궁이 같은데 거기 던지시더니 막 욕을 하면서 이제 태우시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그걸 태우니까 신기하게 다음 날에 친구 의식이 돌아왔어요. 네. 예, 그러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됐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떤 딱 봤을 때 느낌이 안 좋을 때 누군가 그거를 이렇게 막 얻으려고 하는 거나 가지려고 하는 거는 그 뭔가 시인이 뭔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거나 저주를 걸어 달라고 손짓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친구가 깨어나므로 해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니 진짜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넣어놓은 거네? 네, 진짜 묻지마 저주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와. 아니 도대체 그런 인형을 넣을 수 있는 거는 그 인형 뽑기집 사장밖에 없잖아요.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 위화감이 들게 그 인형 뽑기 가게는 화려하고 깨끗했어요. 예. 근데 그 옆에 정말 조그만 인형 뽑기 기계였는데 녹슬어 있고 관리도 안 한 정도. 근데 이 친구는 왜 그걸 하필 가서 그걸 뽑았는지 저도 미스터리예요. 깨어나서 물어봤는데 자기는 모르겠대요. 술이 취해서. 네. 결국은 지금 뭐 어쨌든 잘 살고 있습니다. 충격적이다 이것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처음 취업을 해가지고 처음 원룸을 얻어서 한번 살아봤어요. 원룸을 살아봤는데 뭐 원룸이 딱히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뭐 막 집값이 싸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3층에 햇빛도 잘 들어오는 집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여기 지냈는데 딱 한 가지 신기한 점은 제가 이사 왔을 때 구두가 안 켜져 있었습니다. 근데 구두에 대한 문외한이 제가 봐도 구두가 너무 비싸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켤레에 약 200만 원 정도 하는 예, 명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임의로 처분했다가 구두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하면 딱 손해배상해야 될 것 같아서 신발장에 거의 모셔둡니다. 네. 그러고 저는 근무를 하고 뭐 퇴근을 하면 집에 오고 이렇게 일상을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곤해요. 몸이 피곤하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몸도 무겁고 그러다가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러시는 겁니다. 야, 너 얼굴이 뭐 어제 술 먹고 싸웠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수할 때 괜찮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이상한 무늬가 찍혀있어요 얼굴에.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했는데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베개에 눌린 무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씻으면서 딱 생각이 드는데 설마 싶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얼굴을 보고 신발장에 가서 구두를 집어듭니다. 근데 신발 구두 밑에도 왜 구두마다 그런 무늬가 있잖아요. 미끄럼 방지. 그게 제 얼굴이랑 되게 흡사해요. 이 무늬가 얼굴에 찍힌 거랑.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자는 데다가 모니병이 있나? 아니면 내가 술 먹고 자서 이걸 얼굴에 문질렀나? 비싸서? 예. 그때는 그냥 대수롭게 지냈어요 또.
그래서 또 며칠이 지나가는데 우연찮게 이제 부동산 중개업 하신 분을 이제 만났습니다, 길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전에 세입자분 그 여자분 이렇게 비싼 구두를 놔두고 가시면 어떡하냐, 연락이 되시냐 이러는데, 제가 물었는데 그 부동산 중개업 하신 분이 그랬어요. 에? 거기 남자분 사셨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자분 그럼 혹시 여자친구 구두인가 싶어서 제가 혹시 그 남자분 연락처 있으시면 좀 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구두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연락처를 그전 연락처 받았는데 이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요. 저 연락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어쩌나 이러다가 또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저의 피로도는 점점 극으로 달아가요. 어떤 정도냐면은 이제 기침을 하면은 약간 피까지 섞여 나오더라고요.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그날은 원래는 제가 잔업에 야간까지 이제 조금 어릴 때니까 돈에 네. 조금 이게 있어가지고 잔업에 야간까지 할 예정이었는데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오후 7시인가 8시 사이쯤에 팀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저는 빨리 퇴근을 합니다. 원래보다 퇴근을 빨리 했는데 이제 옆집에 아저씨분이 이제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총각 능력 좋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갑자기 뭔 말씀이시냐고. 그러니까 뭔 방에 여자가 그렇게 많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냐고, 저 혼자 산다고. 그러니까 아니 여자들 목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고, 능력이 얼마나 좋나 이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뭔 소린가 싶어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날은 퇴근이 평소보다 한 2-3시간 빨랐어요. 딱 들어갔는데 냉동 창고 여는 느낌? 집이 너무 춥더라고요.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싹이 춥고 뭔가 이게 내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위화감이 그래서 나구나. 뭔가 여기 1초라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대충 짐을 싸고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1층에 나오고 딱 길을 걸어가다가 저도 무심코 3층에 제 방을 한번 보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가 가로등 불빛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실루엣이, 여자 머리처럼 긴 실루엣이 지금 한 6-7명 정도? 창가에 이렇게 쭉 서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냥 뭔가 여기는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바로 그날 PC방을 갑니다. 가서 대충 자고 다음날에 와서 짐을 싸요. 그냥 몸도 피곤하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날 본 것도 있고 이래서 짐을 싸고 가는데, 그때까지 제가 몰랐어요. 신발장 위에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왜 신발장에 보면은 큰 문이 있고 위에 작게 수납하는 공간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때까지 제가 몰랐어요. 거기 한 3-4개월 살 동안. 그래서 여기 이런 공간이 있네 싶어서 딱 열었는데 구두가 쏟아지는 거예요, 위에서. 지금서 좀 소름 돋는데 구두가 우르르 쏟아지는데 이게 한두 켤레가 아니에요. 뭐야?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때부터 이게 제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 집은 남자 세입자고, 근데 구두가 한 켤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구두가 있는다는 거, 도대체 여긴 뭔가.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이 이상한 기운은 도대체 뭔지. 저는 그때 그래서 그 집도 나오고 회사도 퇴사를 해버립니다.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부동산 하신 분한테 연락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시라. 그 집주인도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계약기간 안 맞춰도 되니까 보조금 드릴 테니까 가시라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더 캐고 싶지도 않았어요. 워낙 그 느낌도 안 좋고 그 구두도 아직도 눈에 선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그냥 거기서 제가 도망치듯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 구두가 왜 있었을까? 그것도 다 다른 사이즈에? 저도 지금 소름 돋지만은 모르겠어요. 그게 범죄와 연루된 건지 아니면 구두를 그냥 수집한 사람인 건지.
오, 미쳤다. 이 이야기도. 야, 자,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네. 뭔가 미스테리하면서 귀신 쪽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마지막 이야기는 현실 공포라고 저에게는 말씀하셨어요. 예, 이건 제가 어렸을 때 겪은 일이고, 예. 어떻게 보면 현실 공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귀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여기가, 어떻게 지명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이제 대충 얘기만 들어도, 거기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운송업을 하셨습니다. 이게, 선박도 하시고 계셨는데 일본도 왔다 갔다 하시고 뭐 다른 나라도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운송업을 하시다 보면은 그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셔서 저희 집은 되게 싼 데를 얻었어요. 근데 이 집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은 슬레이트 지붕 아십니까? 혹시? 슬레이트 지붕에 네. 여러 가구가 다 같이 사는 그런 복합 공간? 한 3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집이에요. 네. 그리고 개인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가구가 화장실 한 칸을 같이 써야 돼요. 네네. 그 정도로 열악한 집이 있고, 그리고 미닫이 문. 이게 문이었어요. 정말 부실한. 이런 집에 살았는데, 그때는 친구들하고 놀면은 놀 게 없었어요. 뭐 지금처럼 PC방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옆 동네까지 그냥 주구장창 걸어갔다가 걸어오고 이게 노는 거였어요. 아이들끼리. 그러다가 산 밑에 제가 어떤 움막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네, 이 움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대충 합판이랑 강목으로 지은 집 같아요. 집 같은데 왜 제가 거기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장난감 로봇을 하나 찾았어요. 근데 저도 지금 나이를 먹었지만 지금도 제가 로봇이나 프라모델 이런 거 환장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더 그게 갖고 싶었는지 그걸 만지작거리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집에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저는 장난감도 잘 사주시지 못하는 형편이었어요. 집이 어려워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놀고 이러다가 어느 날부터 잠을 자는데 제가 살던 이 동네는 삼복도로라고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동네가. 저 밑에서부터 산을 따라서 오면 모든 동네가 이어져요. 근데 꿈을 꿀 때마다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저희 집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거리가 가까워오고 또 다음 날이 되면 동네가 바뀌고 예. 점점 아저씨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불과 동네 하나 차이 정도 아저씨가 오는 꿈을 꿀 때 제가 심각한 불안 증상을 옵니다. 막 오줌도 매일 싸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가 혼내다가 얘가 이상하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아저씨가 잡으러 온다. 그래서 무슨 아저씨냐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한테 처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주워왔는데 이때부터 아저씨가 잡으러 온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내다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조금 친하게 지내시는 스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한테 저랑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손 대면 안 될 거를 네가 가져온 것 같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거를 버릴까요? 아니면 갖다 놓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절대 집에서 옮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장난감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제가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려서 저희 집에 화가 오고 있대요. 걷잡을 수 없는 화가 오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저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집에 와버립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져요. 제가 초등학교 이제 학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아저씨 두 분이 저를 찾아옵니다. 네. 건물 앞에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님이 운송업을 하셨는데 이때가 90년대 초반이에요. 네. 그리고 흔히 말씀하시는 저희 아버님은 반달입니다. 그게 아버님 의사랑 관계없이 운송업을 하다 보니까 건달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셨어요. 반달. 예.
그리고 거래처도 그쪽이다 보니까 호영호영하면서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험상궂은 아저씨들, 무서운 아저씨들, 건달 아저씨들이랑 너무 많이 봤어요. 집에도 자주 오시고. 그래서 그때도 딱 봤을 때 아저씨들 건달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봐도 무서운 아저씨들이다. 예, 얼굴에 갈자국도 있고. 그래서 아저씨들이 야, 너 아버지 누구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러니까 야, 너 아버지 죽은데 우리랑 같이 가자. 아버지가 너 데려오랬다 이랬어요. 근데 보통 같으면 아이들은 싫어요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저는 워낙 그런 아저씨들이 아버님 친구분들 많으니까 네. 그거 없이 알았어요 이러면서 쫄쫄쫄 따라갔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본고장에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갑니다. 이제 납치죠. 납치를 당했는데 본고차에 내리고 어디 내려보니까 이제 거기가 어떤 다리 밑에예요. 여기가 다리 아래고 판자촌이 있습니다. 거기도 쭉 이렇게. 네. 그래서 저를 데리고 거기 들어갔는데 미닫이 문을 이렇게 쭉 열니까 안에 아저씨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담배 연기도 자욱하고. 네. 근데 보면은 귀가 없는 아저씨도 계셨고 눈이 있는 아저씨도 계셨고 손가락 마디가 없는 아저씨도 계셨고.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에는 이제 건달분들이 이렇게 숙소로 있는 그런 데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분위기는 험악하진 않았어요. 그냥 뭐 얘가 누구 아들이라다 그러니까 그런갑네 이러면서 니 까자 몰래 주면 얘 까자 먹을게요. 먹고 삼겹살도 구워주시더라고 아저씨가. 그러면서 TV 보고 그냥 기다리는데 제가 그때 눈이 들어와요. 이 집이랑 전혀 안 어울리는 위화감 있는 공간이.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냐면 욕실 같은데 욕실 같지가 않았어요. 예, 욕실이면은 타일이 있고 욕조가 있고 변기가 있는데 욕조 같은 게 있긴 한데 욕조가 아닌 수족관? 네. 옛날 오래된 횟집 가보시면은 타일로 된 수족관 있잖아요. 네. 그게 있고 고무통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가정집이라고 하기에는 큰 하수구, 배수구가 있었어요. 보통 곳이 아니다 이거. 와. 예. 그래서 저기는 뭐지? 근데 어릴 때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과자 먹으면서 보고 있는데 그 공간에 아이들이 얼굴을 빼꼼 내밀어요. 그러니까 한 3명, 4명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이 또래인가? 나보다 어려 보이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이 아저씨들 아이들인가 싶어서 그러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따르러 옵니다. 그래서 아저씨 한 번 전화를 받더니 그래? 이러더만 야, 너희 아버지 왔단다 이러면서 넌 집에 가도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싶어서 나가다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아저씨 중에 귀가 없는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아저씨, 저기 화장실 저 욕실에 있는 아이들은 누구예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저씨가 웃으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 말아, 니는 저게 보이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근데 아버지 오셨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 차를 타고 어디 무슨 항구 같은 데 가니까 저희 아버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한테 가고 아버님은 이 사람들한테 큰 등산 가방을 인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엄마한테 이거 비밀로 하자. 너 엄마 기절한다. 그래서 저도 눈치가 있으니까 저도 별로 다친 데도 없고 네. 그래서 그냥 비밀로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고 있는 도중에 며칠이 지나서 저희가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또 터집니다. 네. 이제 이 마지막은 제가 혼자 학교를 마치고 집에서 막 TV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문이 드르륵 열립니다. 대문이. 네. 열리고 정말 누추한 아저씨 한 분이 그냥 방에 툭 들어와요. 그리고 야, 너 엄마 아빠 어디 있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어디 나가셨는데요? 그러니까 네, 너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이어 좀 있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고 있는데 표정도 안 좋고 막 몸에 냄새도 나고요, 아저씨가. 네. 얼굴도 너무 안 좋고.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원래 아이들이 어른한테 부침성 있게는 할 수가 잘 없잖아요, 그 나이 때. 근데 뭔가 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뭐가 자꾸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저씨 라면 드실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딱 쳐다보더니 라면 있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러니까 막걸리 와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그때 라면 3개를 끓입니다. 끓이는 왔는데 아저씨가 진짜 한 3일 굶은 사람처럼 막 빨리 드세요. 너무 배가 고프신 것처럼. 그래서 아저씨 혹시 밥도 드릴까요? 그러니까 밥 가온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까지 드리니까 그 라면 3개랑 밥을 한 번에 다 드시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면서 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생각난다 그러면서 이 옷 안에 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저한테 주세요. 이거 너희 아버지 오면 보이더리라 내 간다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아저씨 말대로 그냥 그거 놔뒀다가 나중에 부모님 오시고 아버님한테 그걸 보여드렸어요. 얘기하고. 예, 누가 왔는데 기다리다가 라면을 드시고 이걸 놔두고 갔다. 그 아버지가 미친 인간인가 이러는데 그 봉지를 열어보고는 사색이 되셨어요. 그 봉지 안에는 사시미 칼 한 자루랑 청산가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후로 들은 이야기는 그분은 아마 저희 가족을 해하러 오셨던 것 같아요. 아, 어머니 아버지를. 저까지. 근데 이제 막 살갑게 라면 끓여주고 이런 거에 자기 아들이 생각났나 봐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저런 사람까지 집에 찾아오게 만드냐. 예.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지금 제가 중학교를 지낸 이 동네로 이사를 옵니다. 네. 그래서 이 동네를 이사 오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 동네랑 다르게. 네. 부자 동네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그 아버님이랑 되게 친하신 건달 친구분, 그분이 놀러 오셔서 한 물어봤어요. 제가 아저씨 제가 어릴 때 거기 잡혀간 것 같은데 도대체 거기 뭐 하는 데냐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생선 배 따는 데라고. 근데 너희 아버지가 받은 그 배낭을 보통은 열어본대요. 근데 그거를 열어보면은 보통 이 잡혀있는 자기 자식이나 가족 그걸 버리고 갈 정도의 물건이랍니다. 예. 그 배낭 안에 있는 게. 저희 아버님은 배낭을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말을 듣고 절대 안 열어봤대요. 근데 보통은 그 배낭을 받으면 거기 잡혀있는 자식이나 가족을 버리고 간답니다. 저도 뭔지는 몰라요.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뭔지. 네. 그리고 이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생선 배만 따는 데가 아니라고 거기가. 와. 그리고 거기 제가 말했거든요. 수족관처럼 돼 있는 욕조랑 고무대야, 그리고 이상하게 큰 배수구. 네. 그리고 이제 아저씨가 말씀하신 게 그 부근에 있는 데가 오폐수가 잘 흐를 수 있는 하수구가 근처에 있고요. 예. 바로 바다로 흘러나가 버려요. 거기가. 미쳤다 이거. 그래서 그 뒤로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운송을 아예 그만두셨고요. 네. 예. 그 뒤로는 저희 가족한테 따로 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예. 가끔 제가 운전하고 거기를 지나가 보면은 지금은 되게 깨끗하게 다 그 판자촌을 다 밀어버릴 거예요. 네. 관광명소가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조금 씁쓸합니다.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때 그 욕조가 있던 방에 저를 쳐다보고 있던 아이들, 네. 그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였으며 참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 일단은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한번 보면요. 버먼트님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좀 더 좀 겪으시거나 그런 일들도 있으실까요? 귀신을 제가 겪은 거는 이제 군대에서 겪은 썰이 조금 있고, 저는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영업을 하기 전에 이제 돈을 좀 마련한다고 배달 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야간에 배달을 하면서 제가 겪은 게 조금 몇 개가 좀 있습니다. 또 들려주실 이야기들이 이렇게 살짝쿵 숨겨두고 계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여기 되게 왜 돌벤져스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예, 저도 그분들 이야기 되게 애청하고 듣는데, 이게 이야기가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진짜 정말 안 해도 될 걱정을 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워낙 잘하시는 편이시고, 버먼트님이 사투리를 쓰시면서 연기를 하실 때는 진짜 그 사람인가 할 정도예요. 그만큼 잘해요. 그래요? 왜냐면 저는 이 사투리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연기가 자연스럽거든요. 사투리로 말씀을 하시면 그냥 표준어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연기가 자연스럽고 뭔가 따다닥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더 무섭게 들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버먼트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그냥 이런 일들이 빈번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 건달 쪽의 가족분들이 겪는 이야기들이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그게 버먼트님이 아이였을 때도 겪었을 이야기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도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번 이야기 레전드, 분명히 레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